요즘 빠져있는 유튜버가 어떤 박꿈남. 요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트해가지고 형 생식 하식이요? 하식하는 남자. 생식 만드는 수의사. 괜찮은데요? 집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찍어요. 네, 진짜. 그 커플로 간식 만들어보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커플로 네,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여자친구 낯가림 씨.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 신현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문의를 하시고 실제 저희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사료가 좋냐, 생식, 화식이 좋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를 익히지 않고 급여하는 것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재료를 익혀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급여하는 거를 하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인터넷 네이버에서 강아지 생식이라고 검색을 해서 쳐보니까 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진료를 볼 때 예전에는 사실 생식과 하식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이 사실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뭐 먹이세요 물어보면 뭐 생식한다, 화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식과 하식에 대한 관심이, 보호자분들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업체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현주 원장님 뭐 하시죠? 저는 생고기 좋아하고요. 생식 야, 하시네. 해도 좋아하고, 특히 와이프가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식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생식.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생식, 화식, 그리고 사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료가 좋은지 아니면 생식, 화식이 좋은지 간단하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사료는 그 브랜드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사료 브랜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신원장님? 일단은 병원에서 많이 취급하는 회사인 로얄캐닌과 힐스가 대표적으로 있고, 요새 닥터힐 매직스라고 사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인터넷상으로는 많은 사료 회사들이 정말 많아서 제품이, 사실 저희도 수의사들도 잘 모르는 제품이 요새는 엄청 많을 정도로 제품이 엄청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처음 강아지를 키운 게 16년 전인데 20살 때 이제 처음 키울 때, 그때 제가 동물병원 제가 가서 이제 제 강아지 먹일 사료를 살 때는 브랜드가 그때 한 5개밖에 없었어요, 동물병원에. 근데 지금은 정말 수십 개의 브랜드, 이제 일반 이제 인터넷에만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까지 하면 수백 개 업체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진짜. 지금은 정말 많은 이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에서 자기 애 반려동물한테 맞는 그 사료를 고르는 것 자체가 이것저것 테스트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사료들이 이제는 생겨버렸고, 그래서 한두 가지 사료만 굳이 고집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사료들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보호자님도 어떤 사료를 먹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사료 종류에 대해서 수의사가 문의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은데, 준서 원장님 말대로 사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모르는 브랜드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성분을 잘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실제 그 직접 먹여보신 분들의 후기도 도움을 좀 참조를 하셔서 결정을 하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성품이죠, 말 그대로 만들어진, 이제 아이한테 딱 맞춰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회사에서부터 제조가 되어서 시판이 되는 이런 기성품 사료들, 기성 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 이 장점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배율, 영양에 대한 이 배율이 일단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단백질은 뭐 25%, 지방은 뭐 10% 이렇게 딱 조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사료라는 제품이고, 근데 이제 또 단점도 있죠, 사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사료는 사실 기호성이 좋지 않죠. 생식이나 화식에 비해서 기호성이 좋지 않아서 실제 보호자님이 사료를 구입해 가셨는데 이거 안 먹더라, 안 먹는데 어떡하냐,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질병에 따른 또 처방 사료를 처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아이가 사료를 너무 안 먹고 입이 짧고 사료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장 큰 고민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췌장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많이 처방 나가는 게 저지방 사료인데, 이 사료 특징이 진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방이 낮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껴야 맛있죠. 그렇죠. 고기도 이제 지방이 좀 있어야 그렇죠. 맛이 있듯이 사료도 지방이 좀 있어야 맛이 있는데, 지방이 없으면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권해드릴 수밖에 예. 없는 게, 이제 저희도 이제 수의사가 이제 사료 권해드릴 때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방 사료를 먹어야 된다는 걸 잘 아는데 사실은 아이가 잘 먹지를 않으니까 보호자님이 굉장히 애달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료가 이제 아무래도 기호성이 좀 떨어지고,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콤프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뭐 모양을 보면 약간 코코볼 같은 그런 예.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평생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 불쌍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영양을 직접 보호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뭐 생식, 화식, 강아지들한테 이제 고양이들한테 이런 이제 기성 제품을 먹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뭔가를 주고 싶다라는 생식과 화식이라는 이걸로 트렌드가 조금씩 넘어가고 많이 실행을 하고 계신데, 생고기 형식의 생식도 있는가 하면은 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화식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식, 그런 이제 생고기를 먹일 때의 장점, 특히나 강아지에 있어서 생식의 장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신원장님, 뭐가 있을까? 일단 아무래도 익히지 않은 생고기는 영양분이 이제 그 조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고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고기를 섭취를 하면 훨씬 더 소화도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동물성의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 씹어 먹는 과정에서 치아에 껴있는 치석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생식이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님들이 또 주저하는 그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가장 1번은 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염 가능성입니다. 아무래도 조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기생충이나 세균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건강 상태가 나쁜 아이는 치명적일 수 있고요. 뼈를 그대로 이제 섭취하는 경우에는 단단한 질감 때문에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고기를 좀 잘 씹지 않고 채로 좀 삼키게 됐을 때 장폐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일전에 그 닭고기를 한 마리를 생식을 했던 아이가 큰 대형견이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폐색이 와서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방금 진료보고 온 강아지인데, 그 친구도 이제 가정식을 먹는데 뼈가 있는 고기를 주셨더라고요. 통뼈. 이제 아이는 작은데 이만한 통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걸 주셨는데, 얘가 그 뼈를 갉아먹고, 그 뼈를 갉아먹은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단은 위장염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일단 입원에 있어요. 밥을 먹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 생식의 경우 뼈는 가급적 급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 좋고요. 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변비나 이런 위장장애 그리고 폐색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뼈는 급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뼈를 주지 않고 어쨌든 사료에 없는 칼슘 혹은 뭐 인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보호자님께서 영양을 만들어서 주실 때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일일이 다 공부를 해서 아이한테 필요로 하는 칼슘을 직접 뭔가 제품을 또 추가를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생식 혹은 화식 이런 가정식을 만들어서 제품화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먹여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보호자님이 영양을 다 따져서 그걸 구성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도 있고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을 활용하시면 그래도 이런 영양적인 불균형을 조금은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생식, 화식 이런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성 제품을 이때까지 계속 선호하고 그런 이제 전통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제 사료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변수가 사실은 생식과 하식은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검증된 사료로 처방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생식이랑 화식 이런 홈메이드 제품들이 실제로 많이 시장이 커져가고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또 봐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조금 더 이제 역사가 쌓이면서 생식과 화식을 만드는 업체들도 영양 분석이 정확하게 된 예를 들면 뭐 로얄캐리나 히슬 같은 그런 대형 브랜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호자님이 생식과 하식을 좀 선호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사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성 제품들이고 조리가 된 제품들을 다시 분해를 시키고 알맹이로 만들어서 먹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평생 동안 그걸 먹는다라고 하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서 최근 트렌드가 이제 생식 화식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료 기성 제품인 사료의 장단점은 뭘까요? 자, 일단 사료의 장점은 영양적으로 균형을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님이 영양을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믿고 그냥 먹이시면 됩니다. 영양적인 부분은요.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기호성이 좋지 않고 아까 얘기 들었죠. 평생 똑같은 질감의 똑같은 사료를 먹는다라고 하면 먹는 즐거움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없을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예, 일단 생식과 하식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급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훨씬 더 먹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영양적으로 조금 균형을 이루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먹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영양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게 일단 단점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익히지 않은 생식의 경우에는 미생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 장염이 온다거나 건강을 조금 해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만 원하는 바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료는 이제 장점은 영양 분석이 잘 되어 있다. 브랜드에서 일단 분석을 잘 해놨고 단점은 기호성이 좀 떨어진다. 가정식, 생식화식의 장점은 반대로 기호성이 좋다. 단점은 영양 분석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사료, 생식, 그리고 화식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어쨌든 뭐가 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이제 뭐 기호성에 맞춰서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피부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 한번 생식, 화식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